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젊은 부부들의 부부싸움 원인 중 1, 2위가 바로 가사 분담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더욱 힘들 겁니다. 사실 가사 분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똑부러지게 규정하긴 참 힘듭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과제임은 분명하겠죠. 배우자의 부담이 커지면 당장 나 자신은 조금 편해지는 듯 싶지만 이게 착각입니다. 배우자가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하고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로 나 자신도 머지않아 부메랑을 맞게 되죠. 부부를 수레의 두 바퀴에 곧잘 비유합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수레의 가운데에 균형을 잘 맞춰서 싣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면 처음에는 그쪽 바퀴만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나머지 바퀴도 바퀴축이 엇박자를 내면서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사를 분담하는 건 결국 배우자의 일을 내가 더 떠맡으면서 대단히 생색낼 일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울증과 화병으로 내원한 30대 여성 P씨는 두통을 비롯해 몸 여기저기가 계속 아픕니다. 늘 진통제를 달고 살다 보니 임신을 몇 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하는데 저렇게 약만 먹어서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어보니 남편과의 소통 부재와 잦은 부부싸움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걸로 그렇게 싸우는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설거지며 집안일을 빨리빨리 하지 않아서 자꾸 내가 지적하게 되는데 아내는 또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식사 후에 피곤하니까 한참을 좀 밀어놨다가 한다는 겁니다. 빨래거리도 일주일 이상 모아서 빠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었던 양말을 다시 신게 된 이라도 거론합니다. 반면 아내는 자신도 맞벌이를 하니까 가사 분담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남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지금 가족을 위해 직장에 또 밤에는 자격증 공부까지 따로 하니까 가사는 전적으로 아내 몫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대신 남편은 설거지나 빨래는 미루면 안 된다는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아무 군말 없이 평생을 그것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깨끗하게 다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내는 그렇게 못하냐는 것이죠.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보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관점입니다. 자신이 보아온 어머니가 기준이 되는 거죠. 아내도 맞벌이를 하니 피곤할 텐데 설거지도 좀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뜸 그럼 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 어쩌냐라고 따집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말이 안 통한다며 입을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아내는 지금 두통약과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임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빨리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런 약을 끊고 한약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약 치료를 선뜻 내키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왜일까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무의식입니다. 지금 아내는 양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임신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로 임신과 출산이 주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거지 하나 가지고도 도움은커녕 세균 번식한다고 자꾸 다그치기만 합니다. 만약 아기를 갖고 몸도 불편한데 일거리는 2배, 3배로 더 늘어날 텐데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인 거죠. 이런 남편을 똑 닮은 아기를 갖고 싶을까요?
P씨처럼 약간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가사 분담 문제는 상당수 부부들도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가사 분담의 표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환자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정도 하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거나, 아니, 아내가 이 정도까지 원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식입니다.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르니까 누가 옳고 그런 것은 참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옆집 누구네 남편은 또 친구네 누구네 부인은 이렇게 한다더라.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라며 배우자를 압박하는 건 타당한 것일까요? 이럴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비교 대상이 바로 자신이 성장해온 부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은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너는 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찍이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밭은 놓아두고 남의 밭에 가서 김을 매려고 한다. 이는 상대에게 책임 추궁은 무겁게 하고 자기 책임은 가볍게 하려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큰 병폐 중 하나다라고 말이죠. 김이란 농작물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잡초죠. 사람으로 치면 단점이죠.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이 먼저 바뀌려 노력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배우자나 상대의 단점부터 캐내려 한다는 그런 속성이 뿌리 깊다는 지적입니다. 어른들도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러니 며느리나 사위가 이해를 하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대신 갈등이 생기면 며느리나 사위의 단점부터 쉽게 들어오는 거죠. P씨의 남편도 바로 그런 얘기였죠. 자신은 크면서 가사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자신의 어머니는 설거지나 빨래도 한 번도 안 밀었으니까 자신의 아내도 그 방식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그건 배우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영화 친구의 명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말처럼 나와 내 가족이 유지해온 것과 다른 가치관인 너만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밭에 김은 가만 놔두고 배우자의 밭에 김만 매려고 하는 식이죠. 세균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실은 나부터 조금 편하게 살고 싶고 그 짐은 배우자에게 지우고 싶은 거죠. 배우자와의 이해 타산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최대한 포장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하게 만들려고 상담 치료를 내원하기도 합니다. 치료자가 마치 판사라도 되는 양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각자의 대립각만 세운 채 계속 평행선만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누군가는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알아눕게 되겠죠. 배우자가 알아눕게 되면 이는 배우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여파는 결국 부부가 다 같이 겪게 됩니다. P씨의 부부 역시 결국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가사노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다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까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 남자에게 맡기기를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갖는 것도 주저합니다. 결국 이는 남편의 선택이 자초한 결과겠죠. 남편은 어떻게든 좋은 한의원을 찾아서 한약만 먹이면 우울증 약도 끊고 그러면 얼마 뒤에 아내가 임신도 하고 자기 이세도 볼 수 있겠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착각입니다. P씨는 한약을 지어가서는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작 자신의 무의식은 이 병이, 이 우울증이 빨리 낫는 게 결코 달갑지 않은 겁니다. 빨리 나아서 아이를 가지면 옛날보다 더한 가사 부담에 육아까지 혼자 다 떠맡을 게 분명해 보이니까요.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머리 좀 아프고
우울한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아내의 병이 빨리 치료되고 결혼 전에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남편의 각성이 필요한 것이겠죠. 남편이 배우자의 밭에 김만 매려고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상당수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이치를 잘 모릅니다. 대신 각자 자신의 본가나 친정 혹은 자신들의 친구나 선배 지인 등에게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은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주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내가 옳다더라 라며 자기 방어와 변호의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이때 중대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첫째,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기억하고 각색해서 전달하는 거죠. 내 유리한 내용은 확대하고 내가 불리하거나 잘못된 점은 축소 누락해서 전달하는 거죠.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입니다. 객관적 조언보다는 팔이 항상 안으로 굽는 조언을 하기 때문이죠. 이 부부가 비록 남남이 되어도 나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쪽에 편에서만 조언을 하기가 쉽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나 본가 식구들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 조언을 하게 되겠죠. 반면 아내의 친구나 친정 식구들은 아내 쪽에 서서 조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왜곡 때문에 오히려 작은 부부싸움이 분란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조언들이나 주변의 개입 역시도 나보다는 배우자의 문제가 더 크다는 식의 인식만을 강화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내 밭에 김은 놔두고 계속 배우자의 밭에 김만 매려고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은 철저히 합리화해버리게 되죠.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 꼬이고 해법이 나오는 출구마저도 꽁꽁 막혀버립니다. 부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선배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 줄 그런 조언만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지인이거나 현명한 부모님이 아니라면 차라리 정신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기 옳음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밭에 김부터 매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 김을 맬 각오를 한다면 결국 배우자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좋아지고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그런 궁극적인 인과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식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처녀 총각의 장례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장가 간다, 시집 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의 처녀성이라는 신체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처녀 총각으로 살 때 내 집에서 익숙하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다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로 결혼식에 나아가야지 상대를 수용하고 새로운 행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핑크빛,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 익숙한 과거 가치관들과 눈물로써 이별하는 의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편함과 익숙함과의 이별이기에 장례식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한 것이겠죠. 서로가 자신이 익숙한 가치관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면 부부가 화합하기 힘들다는 걸 선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도록 관찰해온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꼭 이래야만 한다거나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식의 판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왼쪽 수레바퀴가 문제든 오른쪽 수레바퀴가 문제든 한쪽이 문제가 발생하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무언가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그를 어떻게 함께 짐을 나눠 잘 가질까를 궁리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이는 내가 더 옳다, 배우자가 더 문제다 라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할 속성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손발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전해지는 결실은 새치혀로 전하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